드디어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한테 제일 흥미로웠던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이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타고 막 진공 흡차, 흔히 말하는 빨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빨판은 이제 그 빨판이 생겨 있는 여기 안에 이제 공기를 싹 빼서 이제 얘가 빨판에 공기가 없어서 딱 붙으면 여기에서 그 진공의 그 힘이 걸리니까 그걸로 이제 벽에 딱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이제 제가 했던 연구는 이제 도마뱀에 있는 발바닥에 있는 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모사하는 건데, 걔네들은 그런 진공이나 이런 힘을 쓰지를 않아요. 걔네들은 그냥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접착력이 있죠. 그 물체 자체가 다른 물체를 당기는 힘, 그 힘을 극대화함으로써 그냥 붙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붙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 뭘까요? 보통 이제 도마뱀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인간으로 말하면 이제 손톱이 이제 진화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손톱이 이런 매끈매끈한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사는 환경 자체가 벽을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딘가 이렇게 잘 붙고 이렇게 잘 올라가고 해야 되는 게 되게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얘네들이 이게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됐냐면은, 이 손톱 이 재료가 우리가 그 베타케라틴이라고 하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 물질이 털로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털이 근데 굉장히 작아요. 보통 흔히 한 200에서 300 나노미터라고 하는 단위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좀 어려우시니까, 이게 얼마큼 작은 사이즈냐면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바이러스 사이즈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리적 현상인데, 이 손톱 같은 재료가 우리가 이게 접착력이 있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게 갑자기 접착력이 생겨요. 그게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매우 강력한 접착력으로 표현된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 필요한 건지 좀 궁금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산업보다도 그 컨테미네이션, 그러니까 오염에 민감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해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표면에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진공 흡착으로 하면은 표면에 무언가 어찌됐건 그 흡착판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반도체 위에 전사된다는, 트랜스퍼되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연구 결과를 따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정도로 작게 분화된 그런 작은 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잡았다가 들어 올렸다가 이걸 놔뒀을 때 표면에 이러한 더러움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깨끗한 클린 트랜스퍼, 깨끗하게 물건을 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인 거죠. 실제로 이쪽에 응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한국에 있는 다른 연구소랑도 함께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하필 도마뱀이에요? 얘가 벽을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발을 진짜 빨리 떼거든요. 그래서 1초에도 막 몇 번씩 얘가 발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착력이 강한데 얘를 접착력을 없앴다가 발을 떼고 그 다음 발을 움직이는 게 순식간인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접착력이 강해야 되는데 강하다가 갑자기 한순간 없어져. 단순히 접착력을 증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이 가지고 있는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을 이용을 해서 접착력을 없앨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픽사에서 재밌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든 적이 있어요. 빅 히어로 6라고 하는 영화가 소프트 로봇의 미래를 약간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 빵빵하게 안에 공기로 채워져 있거든요. 얘가 뭐 이게 사람을 이렇게 안거나 이렇게 해도 사람이 전혀 다치지 않는 안전한 그런 로봇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굉장히 안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 로봇이 사용이 되면 굉장히 유용한데, 그런 적용 분야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몸 안이거든요.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로봇이나 그런 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은 우리 몸 바깥보다도 더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깨지기 쉬운 장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이제 소프트 로봇을 사용하면 또 너무나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 제조 방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작고 정밀하고 안전한 소프트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연구를 했었던 연구 중에 이제 미세 가공, 미세 기계, 그래서 MEMS라고 하는 그런 연구 테마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거를 만드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 두께만큼도 작은 기계를 만들어요. 그 기계를 만드는데 저희가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공정 자체가 있어요. 그 공정에 들어가는 재료는 백금이나 뭐 이런 귀금속 재료로 전기 회로를 만들 수가 있고, 실리콘 돌판을 또 깎아서 그걸로 이제 몸통을 만들고 그 로봇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왜 지금까지 MEMS 미세가공 공정으로 미세가공 공정은 로봇을 만드는데 안 들어갔냐? 기본적으로 미세가공 공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료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을 사실 바꾸는 거는 매우 작은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 로봇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로봇이라고 하는 걸 고무나 젤리 같이 부드러운 걸로 만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라고 하는 거죠. 왜 로봇이 굳이 모터나 기어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로봇이 고무나 젤리로 만들어지면 어떤 세상이 올까? 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새끼손가락보다도 더 작은 녀석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녀석이 뭐 뇌도 자극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움직이는 것도 측정을 해서 사용자한테 나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센서가 이 안에 탑재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것을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되게 재밌는 원리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보는 원리예요. 저희가 그 고무장갑 보통 많이 쓰잖아요. 장갑 이렇게 뒤집어서 밖에서 이렇게 말려요. 말렸다가 다시 쓸 때 그 이제 뒤집어진 장갑을 이렇게 안쪽으로 구겨 넣은 다음에 공기를 후 불잖아요. 그렇게 불면은 이제 접혀졌던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지듯이 이게 튀어나오는데, 그 방식을 응용해서 사실 그 로봇을 만들었어요. 로봇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좀 재밌기는 한데, 왜냐면은 그렇게 움직이는 소프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소프트 모션, 그러니까 그런 동작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구조체와 그리고 그 표면에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전극이 함께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척추나 이런 데 손상을 입으셔서 하반신 마비가 되시는 그런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뇌에서부터 이 두 다리를 움직이기 위한 시그널은 척추까지는 오는데 척추에서 길이 끊겨서 아래쪽으로 신호가 못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기 신호를 줄 수 있는 디바이스를 몸 안에다 심으면 그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했던 연구가 빛을 발하는 게, 기존에는 그런 전극 사이즈가 동전만한 사이즈다. 그러면 동전 사이즈만큼 두개골을 뚫어야 돼요. 동전의 전극은 로봇이 아니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내가 이 위에다 살짝 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전 사이즈보다는 크게 구멍을 뚫어야 얘를 여기에다 이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동전 사이즈면 좋은데, 얘가 만약에 막 10cm 막 이만큼 되면 어떡해요? 이 애를 내 머리를 이만큼 뚫어야 되잖아. 전극을 소프트 로봇처럼 만들어서 얘가 실제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몸 안으로 자기가 기어 들어가는 거죠. 세상이 많이 바뀌겠죠. 소프트 로봇을 하다 보면은 자연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저런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또 소프트한 메커니즘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접착이나 이제 소프트 로봇을 드론에 응용을 하고 싶어요. 그 드론이 지금 굉장히 각광받는 테크놀로지죠. 드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이 비행 채공 시간이 작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드론을 이용을 해서 고정된 포인트에 카메라를 달아놨었는데, 그거를 드론을 이용해서 임의의 장소에 가가지고 그거를 찍겠다라고 하는, 그때 뉴스에서 얼핏 보기로는 시행을 하려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공중에서 10분, 15분 있다가 다시 새로운 드론 왔다, 또 새로운 드론 왔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새들이 그 전기줄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전기줄 위에 앉아 있으면서 쉬고 있을 때는 당연히 힘을 안 쓰잖아요. 영어로는 이제 펄칭이라고 하는 되게 예쁜 단어가 있는데, 그렇게 펄칭을 하는 그런 능력을 드론도 그렇게 펄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 드론에 로봇 팔을 단다는 거거든요. 근데 로봇 팔이 모터랑 기어로 이루어지면 얘가 무거워요. 소프트 로봇에서도 자주 쓰여지는 재료 중에 하나인 게 뭐 비닐 같은 재료거든요. 비닐이나 고무가 얼마나 가벼워요. 쇠보다 밀도가 한 1000배는 낮을걸? 그러면 같은 크기의 소프트 그리퍼를 만들면은 로봇을 만든 그리퍼보다 1000배는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프트한 걸로 손을 달아서 그 손으로 얘가 어딘가에 가가지고 붙어있는 부착 드론이 된다면, 펄칭 드론을 만들 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얘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기술이 되겠는 거죠. 해볼 수 있는 부분과 연구 테마가 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다음에 연구 업데이트해서 예, 드론 만들어서 들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업데이트 때. 예. 이러려면 한 5년 필요할 것 같긴 한데.